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몇몇 압방죄는 평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강화도 인근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지 말지 이 부분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 2대가 수상한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근이었습니다. 강화도 북쪽 인근이었는데 우리 군이 설정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개성을 기준으로 한 선인데요. 전술 조치선이라는 이 선. 이 선을 가까이에 북한의 군용 항공기 2대가 접근을 했고 우리 F-16 전투기도 긴급 출동을 해서 대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네. 갑자기 전투기가 발진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이 사실은 이제 MDL, 즉 군사분계선 이 북쪽으로 한 20에서 50km 정도를 이제 전술 조치선이라고 해서 네. 이쪽에 만약에 북한의 비행기나 전투기가 뜰 경우에 우리가 대응으로 반드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바로 이 지역에서 북한 전술 조치선 쪽에서 느리게 비행하는 비행체 2대가 목격이 됐고 네. 이에서 우리 KF-16이 대응으로 출격을 했는데 일단은 뭐 너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측에서 아마 헬기 2대가 이 개성 근방에서 일단 출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출격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NLL이나 이런 군사 분계선, 이 작전구역 통해서 이쪽을 넘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정해놓은 좀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 가상으로 정해놓은 전술 조치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F-16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북한의 군용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특히 이제 헬기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네. 국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사단장도 전용 헬기가 있지만 북한은 인민 무력성에 그냥 약 20여 대의 그 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부 전선으로 내려왔다는 건 우리 남북한이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항로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 공중정찰 또 항로 어떤 김정은의 뭐 경호비행 뭐 이런 연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또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중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네.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물론 뭐 정전위원회는 없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 고위 군관이 이제 뭔가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때 헬기가 뜨는 걸 가끔 목격한 바 있는데 네. 그런 경우로 아마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안 박사님은 지금 혹시라도 김정은 서울 답방을 위한 예행 연습 내지는 다른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떴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종국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행기가 1950년대 소련에서 네. 개발돼가지고 북한에는 폴란드에서 도입됐는데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일 때 그때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적어도 50년 이상 된 비행기거든요. 저게 날아가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하. 저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할 능력은 일단 없다고 보는데 네. 현재 왜 그러면 헬기를 띄웠냐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현재 그 9월 19일 날 남북한 군사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에 가능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계 비행도 거의 하지 않고 20km, 40km 밖에서 현재 초계 비행을 하니까 북한은 상당히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기고만장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북한이라는 얘기죠. 북한이 만약에 전술 조치선을 넘었을 때 남선 전투기가 과연 출격할 건가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도발을 하면 당신들 말이야 주가가 1% 떨어지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네. 우리가 당신들 말에 주가 지켜준 줄 알아라. 언제라도 우리가 도발하면 당신들 경제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항상 겁을 준 적이 있는데 네. 현재 남북 관계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남북 관계가 어긋나든가 미북한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은 언제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도발로 우리 주식시장에 흔들리는 거는 아마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가가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요동을 치고 그런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한이 그 도발을 해도 네네. 그냥 말로 도발할 때는 모르지만은 네. 실제로 만약에 그 휴전선 도발이 벌어지고 그렇죠. 북한이 도발을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채널A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연락을 했을 때 합참에서는 전술 조치선을 넘지도 않았고 우리 군의 일상적인 훈련 출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믿을 만한 군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더니 비행 금지역은 아니지만 전술 조치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출격한 건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합참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술 조치선을 넘었지만 비행 금지 구역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입장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참 저는 이거 합참의 대응 방안이 보면 참 이게 한심한 짝이 없습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처음 보도 나간 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언론사에 그렇죠.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합참은 문선에 아무 일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군 쪽에 다른 쪽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뒤늦게 합참에서도 이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자꾸 이제 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군이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면 괜찮을 텐데 지난 11월 1일 날 사실은 남북 합의서가 시행된 이후에 북한 측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또 우리 측이 사실은 북한 측을 정찰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군사적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국방부 기자들한테 저는 풀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군이 이렇게 불신을 쌓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한 차례 유출됐던 군사 기밀이 또다시 유출되는, 같은 정보가 다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제1공격 수단으로 꼽히기도 했던 전자기기를 모두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설계도가 또 유출이 됐습니다. 자,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EMP 도면이 포함된 합참 설계도 유출 보도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다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확인한 결과 설계를 맡은 업체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모 업체에 관련 도면을 준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설계를 맡은 업체로부터는 모든 도면을 회수하고 또 관련된 작업하다가 나온 도면까지도 자료도 다 회수해서 파기했습니다. 비밀 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들으신 발표 내용은 4년 전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설계도면이 이번에 다시 또 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 4년 전에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한 민간 회사에서 EMP 네. 설계도가 발견이 됩니다. 네. EMP 폭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설을 갖추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설계도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군사 기밀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관련 전직 대령이라든지 민간인 등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간인이 이 사법 처리된 이후에 나와서 이 설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아하. 설계도는 내 거다. 나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을 했고 군 쪽에서도 시설본부 쪽에서 군 기밀이라고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다시 민간인한테 넘어간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4월 달 일입니다. 올 8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 설계도 부분에서 이건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설계도 자체는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압수했던 이 설계도가 다시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건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다시 넘겨주는 부분들이 좀 적법했느냐 네. 이런 이제 논란이 또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군사 기밀로 분류돼서 북한의 주력 무기가 될 수도 있는 EMP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설비에 대한 설계도인데 이것이 뭐 어떤 사연이든 군사 기밀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글쎄요. 이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